안녕하세요. 전 현재 다음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영입니다. 이제 1월 말 정도가 되면 우리 송파권 아이들 학생 학교 발표가 모두 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가락고 내신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떻게 출제되는지 아이들과 함께 분석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영상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 이름은 안병욱이라고 하고요. 상산고를 졸업해서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현재는 다음교육에서 최상위 연합반 하이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가락고 내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락고 내신, 상대적으로 쉬운 내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인근 학교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하고요. 하지만 상위권 학생들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실수가 매우 중요한 학교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등급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문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17문제, 그리고 서술형 4문제, 총 21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학교와의 가장 큰 차별점, 조금 이 가락고만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문제 구성들이 조금 특이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시험은 난이도별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부분에 쉬운 문제들,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락고의 경우는 단원 순으로 문제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구성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 문제 구성은 23년도 가락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인데요. 색깔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대단원 1단원 문제들이고요.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문제들이 대단원 2단원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7번까지가 1단원에서 출제된 다항식의 연산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등에서 출제가 됐고요. 8번부터 객관식 마지막 번호인 17번까지는 2단원인 복소수와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서술형으로 갔을 때 1단원, 2단원 순으로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단원 배치순, 즉 난이도 순으로 문제가 출제된 건 아니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초반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 배치 순으로 연습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시험지에서 아이들이 조금은 당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4년 시험지도 마찬가지의 구성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6번까지가 대단원 1단원에서 출제된 문제들이었었고요. 7번부터 객관식 마지막 번호 17번까지가 대단원 2단원에서, 그리고 서술형 18번과 19번부터 21번까지가 역시 1단원, 2단원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고 시험, 가락고에 입학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난이도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을 물론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원 배치 순으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시험지를 풀어보면서 그런 익숙함들을 느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까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의 유형들, 그리고 가락고 시험지와 비슷한 구성의 시험지들을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가락고 시험 문제들이 어떠한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들에서 출처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23년, 24년 2년치 기출 중에서 일부 문항들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23년도 가락고 중간고사 문제였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들이 출처고요. 좌측에 보이는 문제들이 실제 가락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학년도 EBS 올림포스와 거의 동일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은 출처가 있기 때문에 이 올림포스다 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워낙 많이 출제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나 이 문제 같은 경우 가락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고요. 실제 2012학년도 경찰대 입학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문제 구성 보시면 실제 경찰대에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2승을 물어봤었지만 문제에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0승을 물어보는 정도로 약간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되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23년 마찬가지로 출제됐던 문제가 2024학년도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와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모의고사나 또 다른 문제집들에서 워낙 많이 출제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가락고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뭔가 특이한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올림포스, 모의고사 아니면 그냥 외부 어떠한 문제들에서 많이 가지고 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와 거의 유사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락고 시험에서는 x 플러스 4y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줬지만 실제 모의고사에서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1이다 라고 약간의 변형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24년도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9학년도 올림포스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보기에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라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 올림포스 문제에서는 가조건과 나조건, 즉 박스형으로 조건을 준 반면 가라코 시험지 같은 경우는 가조건과 나조건을 그대로 문제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정도의 변형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016년 고2 3월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뒤집은 정도의 변형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hx는 x는 p에서 최대값 q, p와 q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hx의 최대값만 물어보는 걸로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k부터 3k까지 fx의 최대와 최소의 차를 물어보는 문제, 마찬가지로 15학년도 올림포스에서 a부터 4a까지 어떤 2차 함수의 최소와 최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형 같은 경우도 요새 워낙 인기를 끌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 출처 말고도 다양한 문제의 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보시면서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가라코가 어떠한 교재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특이한 구성보다는 많이 풀어봄직한 유형들을 다뤄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라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심화 문제를 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심화 문제 한두 문제가 실제 상위권 1, 2등급을 가를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난이도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집어서 기본기를 좀 잘 다져놓고 개념적인 부분들 확고히 만들어 놓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연도의 EBS 문제들을 참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올해 출제된 올림포스 문제,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이전 EBS 문제들, 이전 EBS 교재에서도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뤄보는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겠죠. 근데 사실 아이들이 예전 EBS까지 일일이 찾아가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자료들을 제공해주는 게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이도별 배치도 중요하지만 단원별로 배치된 시험지를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거 내가 공부했던 유형이랑 비슷하네, 내가 시험지 풀어봤던 거랑 비슷한 구성이네 라는 익숙함을 느낄 수 있게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제 가라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어떠한 문제들로 나왔는지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그런 부분들의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반은 송파 최상위반 하이퍼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최상위 연합 내신반이에요. 연합반이기 때문에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공부 분위기나 아니면 학습 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잡혀 있는 반이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수업 수준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연합반이기 때문에 그럼 학교별로 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요. 학교별 대비 자료, 그리고 학교별 맞춤 테스트, 숙제 모든 자료들은 다 제가 일일이 학교별로 자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명만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제가 일일이 다 대비를 하고 있고요. 왜 한 명을 강조했느냐? 현재 이제 고2 올라가는 하이퍼 학생들 중에서 가라코 학생이 딱 한 명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학생과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성적은 1학년 1학기 100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0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100점, 당연히 1학기 1등급이었었고요. 이번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1등급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 학교이긴 하지만 그 학교에 맞춤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라코 학생들이 저희 반에서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내신 1등급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100점 받고 1등급 받고 저한테 보내줬던 카톡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상위 연합반이다 보니 입반 조건이 다른 반에 비해서는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대수와 미적분을 한 번 이상 수강한 학생들, 그리고 진단 테스트도 별도로 존재를 하고요. 어떤 명확한 점수 커트가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학생들이 풀어온 시험지들을 모두 확인을 합니다. 찍어서 맞춘 문제들은 사실상 틀린 문제로 제가 확인을 하고요. 틀린 문제라 하더라도 풀이 과정이 올바르게 갔다, 일부 계산 실수로 인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안을 하고 시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방학 커리큘럼을 시간대별로 작성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송파 다운교육 하이퍼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수 원심화 같은 경우 정규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월금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1월 6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고요. 미적분 특강 같은 경우는 월금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특강은 1월 10일 금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2학기 범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여름방학이 짧다 보니까 2학기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공수2에 관련된 내용들도 함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2 대비 같은 경우는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재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겨울방학 시간표고요. 월금 같은 경우는 오전에 특강, 오후에 저녁에 이제 정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낮 시간에 당연히 클리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일정에 대해서, 방학 클리닉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금 수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2시부터 5시까지 필수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 내가 특강을 수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난 정규 수업을 듣는다 한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클리닉이고요. 이 클리닉에서 정규 수업에 해당하는 테스트와 오답, 그리고 숙제 진행 등이 모두 마무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일요일 저녁에 공통수학 2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2시부터 5시에 클리닉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다 보니까 다른 학원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필수라기보다는 시간 되는 친구들은 와서 숙제 정리하고 그리고 내신 기출 풀어보면서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시간표를 보시면 그거 말고도 다른 저 반필수 클리닉을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화목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는 하이퍼 반만의 자체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 오전에 아무래도 만약에 학원 일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월금에 바쁘게 공부하고 와서 화목 오전에 조금 늦잠 자고 그리고 월금 저녁에 늦게 자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생활 루틴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방학이 사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 오전에 학원 일정이 없는 하이퍼반 정규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따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클리닉입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는 특강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교진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사분 후배가 같이 진행을 해주고 있고 현재 포항공대에 재학 중인 친구가 진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목 오전 클리닉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 1회를 풀어본 이후에 오답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데일리 숙제를 매일 풀고 귀가하는 방식으로 클리닉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 이벤트도 제가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저희 반 입반하게 되면 학생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월금 저녁에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현재 일요일 수업은 일요일 수업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학기가 개강하고 3월부터는 실전 대비반을 특강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아이들이 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특강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입반 테스트 없이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확실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만간 학교 발표가 나오고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는 내가 이제 가게 될 학교는 어떠한 문제로 나오게 되지? 어떤 시험으로 구성이 돼 있지? 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가라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았겠고요. 그리고 혹시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있다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진단 테스트 보고 제가 또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원교육에서 최상위 연합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강사 안병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